그러면 지금 이 혼란 상황을 그동안에 즐기고 있었는데 오늘 또 뜨거! 하는 또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 좀 한번 볼까요? 예, 어디 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이틀밖에 안 됐어요. 저는 하도 이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꽤 오래 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엊그저께 엄청 뭐죠? 230만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와, 예, 구독자 많네. 예,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메이블쇼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10만 됐나요? 모색과 대한 이제 10만 고지 찍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서 뭐 그랬잖아요. 2023년 9월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검찰이 당내 일부와 짜고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증거는 없고 추측은 했다는 거죠. 어제 박병석 대표님도 잘 얘기해줬지만,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하는 집단들이라고 했어요. 체포 동의안에 가결한 사람들이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예수님 팔아먹은 뭐 유다처럼. 네, 증거는 없는데. 예, 그리고 일제 시대 때 무슨 독립운동가 팔아먹는 밀정 취급을 했습니다. 예, 와, 지금 민주당이라는 것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어만 바꾸면 이재명과 민주당인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서 좀 놀라웠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핵심은요, 정치 보복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 비명 행사 공천 탈락시킬 때 무슨 소리냐, 나는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이건 공천혁명이다, 당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 그 하위 뭐 20% 받은 사람들은 동료 평가가 안 좋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 되게 인간성 나쁜 사람으로 취급해 버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7명 정도는 손 봐줬다. 예, 뭐 7명밖에 손 안 봤어.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자백이잖아요. 아니 뭐야, 정치 보복 안 한다며. 정치 보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계속 그 전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이 나 체포 부르면 나 당당히 나가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당당하게 했고, 그리고 2023년에 민주당 상황을 보세요. 2023년 2월에 이재명 대표가 그 온갖 또 여러 가지 백화점 같은 대장동, 성남FC, 위례 이걸로 체포동의안이 한 번 왔어요. 그때 부결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6월 연설도 달에 했고. 네. 그리고 그때 상황은 그 다음 해가 4월이 총선인데 국민들은 민주당 저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를 털려면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죄가 없어, 검찰의 탄압이야, 그러면 당당히 가서 그거를 누명을 벗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체포 동의안에 가결한 거지, 누가 거기 이재명 대표를 팔아먹은 것이었습니까? 그래 놓고 내가 그때 단식도 하고 뭐 체포 동의안 부결해달라고 호소한 거는 저 이제 밀정들을 마치 누가 나를 팔아먹나를 이렇게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입만 열면 네? 구라인데 가장 네? 큰 구라가 그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박 대표님 쓴 것처럼 자폭인 거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교수단체 대표 연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무슨 불체포 뭐 권리 포기하겠다고 합니까? 지금 일개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었다라면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다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뭐 도주 우려나 이런 게 없다고 한 거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그 체포동의안 올 때쯤 해가지고 기록적인 26일 건강단식을 하셨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간 단식하고 입원했어요. 그쵸. 예. 그때도 좀 놀라웠어요. 어떻게 20 며칠 버티지? 26일 단식하는 이게 초인적인 초이죠. 정신력과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전에 아마 YS가 한 23일 그 기록을 갱신했잖아요. 갱신했잖아요. 갱신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야, 그러고 나서도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진짜 음. 초인적인, 역시 아무나 교주하는 거 아닌데 네. 초인적인 단식을 통해서 쟁취하고자 한 게 음. 뭐였습니까? 구속 안 되는 구속 거였죠. 안 되는 네, 거였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구속적 부심, 아니 체포동의안 왔을 때 음. 본인이 석 달 전에 본인이 그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말하고 나서 그 포기했다고 말했는데 3개월 만에 뒤집기 부끄러우니까 음. 끝까지 그 말 대놓고 못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들 하나하나한테 다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질질 짜고 문자 보낸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좀 경악했잖아요. 뭐야? 아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대요. 그래놓고 왜 3개월 만에 생각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이 문자 받은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현실을 국민들한테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어떤 놈이 배신 땡기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다. 나는 원래는 가결해 주세요. 당당히 심판 받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떤 놈이 배신 땡기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놈 처단하려고 한 거야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잖아요. 마치 덫을 놓는 거잖아요. 아, 내가 말이야, 아니, 말해봐. 내가 뭐 해줄게 했는데, 용감하게 딱 진실을 말하면, 뭐야? 하면서 하는 거죠. 너 딱 걸렸어. 정치가 그렇게 배신자 색출하고 처단하는 게임입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는 쪽에서 이제 초일회죠. 이 네. 초일회가 이제 그때 이제 공천 학살당한 전직 의원들이 매월 첫째 일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이제 초일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분기탱천한 거죠. 아니 통합한다고 막 지금 뭐 하고 다니면서 뒤로 뭐 칼 꽂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비명들이 그러면 정말 그 전에 비명 지르고 횡사하고 끝났는지 지금 뭔가 좀 마지막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뭐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하고 오늘 뭐 박용진 의원도 아니 내가 한번 만났는데 나 완전히 속았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했고 뭐 김부겸 전 총리랄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뭐 다 지나간 일이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얼버무렸습니다. 이재명스럽죠. 예. 예. 근데 누가 다 지나갔습니다. 아예 토끼달 토끼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했어. 예, 계속 잘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뭐 다 지나간 일? 우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해자하고 항상 피해자 관계에서 가해자가 나 미안하다고 했잖아. 뭐다 지나갔어. 잊어버려. 학폭가해자가 다 지나간 일이니까 잊자고 하는 거하고 네, 똑같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물어봐야죠. 네. 그런 거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비명 행사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억울함과 울분을 갖고 있고 본인들의 훼손된 명예 그리고 그 부당함 이걸 지금 바로잡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비명 행사 학살은요. 정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당이 완전히 망가진 공적 시스템을 거였거든요.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고요. 사실은 그 전조가 이해찬 공천, 2020년 이해찬 공천 때 그 윈지 컨설팅이라는 박근영이랑 뭐 그런 사람들 있죠. 이시영이랑 한번 윈지 해본 거죠. 컨설팅 대표이사를 갖다가 공천 심사위원으로도 해놓고 그 회사에다가 여론조사도 시키고 글쎄, 공천을 위한 네. 그 회사에서 또 정치 컨설팅을 또 했어요.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 이런 한 공당의 공천은 이렇게 형해화시켜버린 게 이해찬이 출발인데 네. 이렇게 엉터리로 체계적으로 엉터리로 한 건 이해찬이 출발인데 그에 못지않은 사천을 한 게 2024년 이재명 공천이었던 거죠. 이거 완전 친명 공천으로만.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아니 다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그 가해자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일제 강점기 일본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 지나간 일 아니냐. 역사는 다 있고 우리 잘 지내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과거 100년 전에 조상의 지금 그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에 자기들이 선봉도 아니었고 아니 후손은 죄가 없어. 이렇게 따지면 역사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지금 다 잊어라? 어머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재밌는 거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민주당의 뭐 대구의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네, 썼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전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네, 유동규의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유동규가 네, 그 어느 순간에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의 편을 들어주기로 해서 네,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정진상이 음, 감격에 겨워가지고 음. 우리도 드디어 정치적 아버지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해찬이 이재명의 아버지면 그 민주당의 할아버지인 거죠. 이해찬은 그러면.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우리가 야, 불렀는데. 정말 네.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네. 다 그렇게 참 아니 뭐 일찍이 그 소시적에 이제 뭐 사회 변혁 운동을 하면서 그 항상 그 아버지 대가족론 뭐 이런 것들에 심취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미친 엑스들 정말. 근데 또 웃긴 건 이제 어제까지 막 와글와글 이제 해대니까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뭐 오판이다 너무 나갔다 막 내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또 뭐냐면 항상 그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사고 치면 수습하는 정성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뭐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아유 뭐 서운하거나 그러니까 상처 주려고 한 발언이 아니었을 것이다.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대신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고요. 왜 이게 대신 사과합니까? 학폭 가해자가 사과 안 하는 것도 네? 문제지만 옆에서 학폭 공범 혹은 학폭 방조범 최소 음. 방조범이죠. 음. 공범 내지 방조범이 대신 사과할 테니까 학폭 범죄자를 용서해 달라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예 에티튜드님 예, 맞는 감사합니다. 거죠? 예 고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발언이 그냥 뭐 작정하고 뭐 한 발언이 아니라 그냥 좀 뭐 편안한 자리에서 그냥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똑같이 이제 이전에 뭐 7인의 한 명이라는 김영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볍게 했던 얘기인데 과하게 해석되고 평가받는. 가볍게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아니, 저도 그럼 가볍게 이재명 개새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피해자들한테 뭐 어때 잊어 뭐 가볍게 얘기해. 그게 가벼운 2차 이야기입니까? 가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지금 아직 상처가 골맛 지금 터져가지고 아직도 막 피를 흘리고 있는데 왜냐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상처에 난 데다가 아예 지금 소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 어, 염장 어. 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성호 그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사과도 본인이 직접 안 하나? 매사에 아래 것들 시킨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태양왕 루이 14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중국에도 그 황제와 관계된 속담이 있는데 제황은 무치다라고 했습니다. 왕은 수치심이 없어야 된다. 왕은 사과하지 무치. 않는다. 무치.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다. 왕은 뭔 짓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왕 대신 왕의 쫄개들이 사과하는 거죠. 원래 뭐 절대자는 오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오류성. 그게 이제 뭐 북한의 수령제, 네. 뭐 전체주의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다 지도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지도자를 그때부터 존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보세요. 성남시장 그 행정 스타일이나 경기도지사 스타일이 본인이 절대 직접 그 직원들한테 지시 안 합니다. 항상 2인자를 통해서 지시를 해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직접 한 거에 대해서는 가려지는 거죠. 그 다음 차단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사과도 본인이 안 하고 나는 지나간 일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한 얘기고 상처 주려고 한 게 뭐 또 왜 그래 뭐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 예능으로 얘기했는데 왜 다큐로 받아 이러면서 괜히 무슨 상처 입고 화난 사람만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지금 된 거죠. 되는 김현 거예요. 대변인한테 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는데 저하고 약간 판단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김부겸이니 그 양기대니 네네네. 혹은 박용진이 네. 이런 양반들의 대응을 보면서 일견 뭐 납득이 가는 것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네. 또 하나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야, 그자가 그런 자인 줄 몰랐나? 원래 그런 자고 민주당을 완전히 독재 정당을 만들었고 민주당을 완전히 거의 그냥 엉터리 집단, 룰도 없고 독재자만 따르는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당이 그 꼴 될 때까지 당신들은 제대로 싸워봤냐?
제대로 싸우지 않고 숨죽이고 계속 있지 않냐. 심지어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자기를 사실상 밀어내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와가지고 떡 하나 줄까 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랬더니 가갖고 떡 집어 먹으려고 줄 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저도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때 조금만 힘을 모아서 싸웠더라면 얼마든지 2024년 총선 전에 뭔가를 민주당 내부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에 좀 매몰됐던 것 같아요.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거니. 예. 그런 안이함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안이했던 거고 잘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그런 결기가 없음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정치인들이요. 그 안에서 좀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큰 집단 안에서 좀 안온하게 있고 싶지 뛰쳐나와서 했을 때는 다 밖에 나오면 춥고 배고픈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고 뭐 지금도 아무 말도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지금이라도 서로 좀 힘을 합치고 목소리를 내서 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래서 뭐다 끝났다고 봐요. 일제 그 사람들. 저 그 이재명이 얼마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 인용했던 시 있죠. 뭐 독일 사람 누가 뭐 인용했다는. 네. 뭐 누가 뭐뭐 할 때 나는 도와주지 않고 침묵했다. 침묵했다. 누가 뭐 할 때 침묵했다. 누가 뭐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그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줬으면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 네, 거죠. 네. 그게 지금 박용진이나 비명계들에게 사실은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학대받을 때 침묵했죠. 뭐 했어요? 김부겸이 학대받을 때 침묵. 서로가 학대받고 쫓겨나고 악마화되고, 예? 살해 협박받고, 심지어 보호자진도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이럴 때 다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이 문화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미친 듯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때 다 입 다물고 나는 괜찮겠거니 하고 공천을 기다렸고 공천을 주지 않아도 언젠가 기회가 오겠거니 하다가 당이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망가져 버리고 나서도 여전히 그래도 민주당이야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뭔가를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병이에요. 이건 정신병. 그리고 지금 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겠지? 그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거죠. 예. 싸워야지 얻어지는 거지. 싸워야죠. 예. 지금은 막 이재명 대표 옆에서 하하하 하는 이런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민주당이라는 거는 망가졌든 어쨌든 간에 엄청난 규모의 대군을 거느린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력, 이 전통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다들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다 꿀꺽할 거야.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뭐 비명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언을 해보자면 어쩌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경선의 바지저고리 역할을 해줄 들러리로 김경수가 될지 김부겸이 될지 둘 다가 될지 정책내까지 뛰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러리로 활용되고 나서 또 걸레처럼 헌시짝처럼 버려질 겁니다.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려질 거예요. 들러리로 서 있는 그 순간에도 욕을 먹을 거고요.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완전히 형용화된 정당을 좀 제대로 좀 갑시다. 독재 정당 내버렸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이재명 당신 당장 물러나세요. 그리고 당신 재판 승복 선언하세요. 재판 결과가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2심 결과에 만약에 유죄로 나오게 된다면 당신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고 3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선언하세요라고 이재명한테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의 원인이자 핵심인 이재명 대표는 딱 건드리지 못하고 그 주변 변증만 올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주변에 울리지도 못하는 거고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완전 국민 경선제로 후보를 뽑자 이 얘기나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않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가장 절실한 소리는 제가 말한 겁니다. 2심 판결에 유죄가 나오면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라. 그것만을 조건으로 그 조건부로 나는 당신과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는 나가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매불쇼의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얘기하는 사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어쨌든 한 줌도 안 되는 비명들이 무슨 소리냐 뭐 경선해야 된다 뭐 민주적으로 후보 선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도 얘기하고 뭐 조국당도 거기에 좀 끼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럴 때 저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비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민주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민주당을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고 민주당을 와해시키려고 한 그런 사람들인데 증거는 없지만 예, 추측일 뿐이지만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어디 민주당에 발을 들여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거야? 그런 거 깡 무시하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지금 뭐 급한데 무슨 경선이야? 아니면 들러리 한 명 세우거나 그렇게 가기 위한 저는 사전 지금 작업이 아니었나 사전 작업 싶어요. 플러스 저는 협박의 뉘앙스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봤지 지난번에 그 구속 그 체포 뭡니까? 동의야. 체포 동의안 때 응? 나한테 반대 서는 애들 내가 어떻게 작살내는지 봤지? 이번에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고 내 밑으로 줄 안 서고 어설픈짓하면 그 이상 피해 복수가 있단다. 생각 잘해라고 협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의미가 되게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하면 내가 대통령 되면 이제 또 쫙 이렇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또 옆에 또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어제 보니까 무슨 그 사실이랍니까? 뭐 이렇게 이미 뭐 선대위 꾸려졌고 주요 직함 뭐 누가 뭐 이름도 올려 있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뭐 이해찬계 출신 누구를 좌장으로 삼아 뭐 이렇게 음. 하겠다고 근데 지금 막 거기서 제일 웃긴 게 저는 기자들이 친명 색채가 좀 적은 뭐 비명 지금 민주당에 비명 없어요. 그냥 다 찐명이고요. 충명이니까 그냥 그런 거 구분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 소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지금 뭐 대선을 위해서 맹활약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경련도 만나고 뭐 부산시장 만나가지고 완전히 어제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본색을 알고 어제 그냥 약간 질겁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번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양인은 사랑입니다님. 네. 해경궁 임시 사건이 재수사가 가능한가요? 재기 수사가 가능하려면 재기 수사가 가능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완전히 새로운 뭔가가 나와줘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근데 그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해경궁 김씨 사건 그거 안 다뤄도 네. 법과 사건만 똑바로 해줘도 전 뭐 이미 차고도 넘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오늘 막 저희가 열띠게 했더니 9시가 좀 넘었습니다. 맞다. 오늘 아까 그걸로 시작하려는데 어제 포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군에 정말 그 폭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많이 다치고 좀 놀랬고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경기 북부에 살고 제가 그 경기 북부 쪽에 조금 이렇게 일을 해서 그런 포천이 뭐 사격장도 많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사격장에서 날아오는 막 도비탄이나 뭐 소음 이런 걸로 그냥 삶이 힘든데 어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고 해서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 라는 것들 좀 공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참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나라가 지금 많이 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예. 더 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 행보들을 보면 최근에 개헌과 관계해서 국가 원로들이 서울대에서 토론회도 한번 네, 했었고 네, 예. 그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또 말씀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도 있고 정세균 대표도 있고 뭐 정대철 그럼요. 요즘 헌정에나 의장님도 원로들이 지금 있고. 다 나서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좀 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개헌 약속하라. 대통령 공약으로도 넣겠고 되자마자 바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원로들도 해야 되지만 승복선언하라는 말을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그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고 지지자들에게도 그 판단을 따라 달라고 기꺼이 말씀드리겠다라는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도 자기 재판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지층들의 과도한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는 이거 매우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분은 그거 흔쾌히 하실 것 같은데 한 분은 그런 거 절대 안 하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한 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두 분 다 법조인이고 정말 법치주의 헌법을 가장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분.